안녕하십니까?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선정단체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선정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서 작성 및 회계 정산 등을 돕기 위해 결과보고 안내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 내용 참고하시어 결과보고 준비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 후 교육 수료 퀴즈 및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수료 퀴즈는 70점 이상 교육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집중하여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안내서를 보면서 교육을 들으면 더욱 이해가 빠르오니 추진 안내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결과보고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결과 보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4월 교보금을 받은 날짜부터 6월 30일까지의 활동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7월 8일까지 중간결과 보고서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결과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영상은 지난 운영 안내 교육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의 링크로 연결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4월 교보금을 받은 날짜부터 활동 종료일까지의 활동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출일은 사업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이며 모든 단체는 최종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9월 30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과 이메일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원본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우편 발송해 주시고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보고는 1. 최종 결과보고서 2. 활동 일지 3. 수입 지출 내역 4. 통장 사본 5. 지출 결의서 6. 기타 사업 증빙 서류의 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순서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체명과 사업명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사업 기간은 교부일부터 활동 최종일까지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현황은 봉사자, 대상자의 최종 누적 인원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그리고 잔액, 이자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잔액과 이자의 합산이 통장 최종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교부에게는 교부 신청서 승인 예산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변경 신청을 하셨다면 변경 승인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일자와 단체명, 대표자, 단체 직인 등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성과 요약은 사업 목적, 사업 추진 실적, 협력기관 역할, 사업의 홍보, 향후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은 사업계획서에 사업 목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실적은 활동 횟수를, 참여 현황은 누적 인원수를 작성하시면 되며 계획과 실시를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시에는 반드시 실제로 운영한 실적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협력기관, 역할에는 협력한 기관의 역할과 협력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사업의 홍보에는 사업을 진행하며 홍보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는 사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 방향, 보완점 등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여 진행할 것인지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 대비 세부추진 실적은 세부추진 사업계획과 세부추진 사업실적, 집행 예산을 프로그램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추진 사업계획은 교부 신청서에 작성된 계획으로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고 세부추진 사업실적은 회차별 실제 운영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대상자, 봉사자, 활동 내용 등 상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회차별 집행 예산도 집계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 집행 결과를 작성하실 땐 교부액과 집행액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액은 교부 신청서의 예산과 일치하게 작성해 주시고 집행액은 실제 집행된 금액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된 변경 예산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내역의 산출 기초는 실제로 지출된 내역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왜 잔액이 발생하였는지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자체 평가는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과 실행 단계는 계획 대비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의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결과와 확산은 사업의 목표한 바를 어떻게 이루었고 확산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여와 협력은 협력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루었는지 여부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며, 현장 변화와 영향력은 사업을 통해 변화한 부분을 평가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활동 사진은 각 세부 사업별 2장 이상 첨부해 주시고 세부 사업명, 일자 등 사진 설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홍보물 또는 홍보 내용을 캡처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일지는 일자별 1회 작성하셔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신 후에 반드시 활동 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활동일, 활동 시간을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비가 지출된 일자에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활동을 진행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 및 이름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는 명단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활동 내용에는 일시, 장소,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봉사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사진도 2장 이상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일지는 작성자의 서명이 꼭 첨부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은 평가회 혹은 사전 준비 회의와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를 진행하신 후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셔야 하며 회의 주제 및 논의된 결과가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 모두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도 2장 이상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일지와 마찬가지로 작성자의 서명이 꼭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을 작성하실 땐 통장 내역과 순서 일치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금액을 지출해서 카드 취소하거나 잘못된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오지출 사례가 없어야 하지만 발생했을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지출 건을 당일 취소했을 경우 지출 내역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며칠 지나서 취소하거나 입금 등 처리하였을 경우 취소 및 입금된 일자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하여 총 합계 금액을 맞추어야 합니다. 통장 정리 후 자부담 입금 내역부터 최종 지출일까지 내역이 잘 나오도록 첨부하셔야 합니다. 통장의 최종 잔액과 결과 보고서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에 지출 결의서, 물품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지출 내역서, 교육 결과 보고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지출할 때는 지출 결의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출 결의서는 지출 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지출 결의서 안에 해당 일의 지출 내역을 차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 내역, 금액, 상호명, 지급 방법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하며 증빙사진도 필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출 결의서의 결제는 실무자와 단체장 최소 2인 이상의 결제 사인 또는 도장은 필수입니다. 증빙사진은 각 해당되는 지출 영수증 내역과 동일한 물품과 수량이 보이게 촬영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물품 사진은 필수 첨부이며 사진을 찍으실 땐 구매 수량과 구매 물품이 잘 보이게 나열한 전체 사진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카트 안에 담겨 있거나 박스에 담긴 채로 수량과 품목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정확하게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구입하신 후 바로 촬영하여 사진을 보관해야 증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예시처럼 영수증을 복사 후 원본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영수증의 잉크는 휘발성으로 차후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되니 필히 복사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 물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내역 없이 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물품 내역이 나온 견적서나 거래 내역서, 간이 영수증 등 내역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는 승인 번호가 있어야 하며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로 지출할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 사업자 등록증, 업체 통장 사본, 견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단체명으로 발행한 현금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체 확인증에는 입금 계좌와 예금주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는 단일 품목 50만 원 이상 지출 시엔 필수 첨부입니다. 구입한 업체의 도장이 필히 첨부된 견적서야 하며 50만 원 이상 구입 시엔 본 견적서 한 부와 비교 견적서 한 부, 100만 원 이상 구입 시엔 본 견적서 한 부와 비교 견적서 두 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 지출 시에는 영수증의 1인 식사 비용과 인원, 내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 일지에 4시간 이상의 활동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며 식사 인원은 활동 일지상의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인당 8,000원, 1일 1시까지만 지출 가능하며 주류는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공연료 등의 인건비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확인서, 이체 확인증, 교육 행사 결과 보고서, 이력서, 통장 사본, 이상의 5가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육 강사비 지출의 경우 5가지 서류와 함께 강의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 시엔 지급 확인서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사, 공연자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강의 행사 주제,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등을 작성해 주시고 인적사항의 입금 계좌와 실제 이체된 입금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 금액과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사료, 공연비가 동일인에게 월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 징수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강사료 총액에서 8.8%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강사료는 매달 정산하셔야 하며 일괄 지출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5월 한 달간 일반 2급 홍길동 강사가 총 2회의 강의를 진행하여 1차 12만원, 2차 22만원, 총 34만원의 강사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월 지급하여야 할 강사료가 월 12만 5천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강사료 34만원에 8.8%에 해당하는 29,920원을 세금 공제 후 31만 80원을 홍길동 강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6월 1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강사료의 8%인 소득세 27,200원을 납부하시고 위택스나 관할구청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72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 계산기 파일을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업로드하였으니 파일 다운로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책정된 강사료만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편리하게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건비가 지급되는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셨다면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활동 일지,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일시, 장소, 참여 인원 및 성명을 기재해 주시고 참석자가 많은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가 진행을 했는지, 교육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공연이라면 공연 내용과 참여자들의 반응 등을 작성해 주시고 교육이나 행사에서 아쉬운 점과 잘된 점을 평가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이나 행사 사진도 2장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면 교육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작성자의 서명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반찬과 같이 물품 제작 및 제공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대상자 추천서와 물품 수령증이 필수입니다. 공공기관 및 복지관과 같은 공인된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서만 가능하며 노인 또는 장애인 장기요양 입소시설이나 주간, 단기보호 이용시설 같은 민간 복지시설은 대상자 추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추천기관이 변경될 경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추천기관 직위는 필수이니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추천서는 추천서 명단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명단에는 성명 외에 다른 개인정보는 작성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수령증은 기관용과 개인용이 있습니다. 기관용 물품 수령증은 추천기관에서 물품 수령증을 작성해주는 경우로 물품 수령자 명단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추천서와 마찬가지로 추천기관 직위는 필수이며 수령자 명단에는 성명 외의 다른 개인정보는 작성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용 물품 수령증에는 물품을 수령받는 대상자의 이름과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담당자가 제출 서류 검토 후 이메일과 직접 연락을 통해 보완 사항을 안내드리게 됩니다. 보완 서류 검토 완료 후 이자 및 잔액 반납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니 보완 서류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본 서류 접수가 필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 대조필 도장이 필요합니다. 원본 대조필 도장은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으신 후 서명 또는 도장은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원본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사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해드리고자 8월 30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으신 단체는 향후 진행되는 사전조사에서 참여 신청 및 질문사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추진 안내서와 유튜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결과보고 안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